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할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9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라는 뜻을 가진 구룡포는 풍부한 어장으로 동해안 어업 전쟁기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부 구룡포읍에 위치한 일본인 가옥거리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구룡포의 근대문화유산거리로 지금 떠나보시죠. 자, 우리 동네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디예요?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도 대게라든지 과메기라든지 네?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족자원이 워낙 풍부한 영일만에 위치하다 보니까 100년 전에도 이곳에서는 고등어, 뭐 청어 이런 것이 워낙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또 이걸 많이 건너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었죠. 네. 그 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포항시에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와 지금부터 가까워 보시죠. 좁다란 골목 양쪽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90여 채의 적산가옥이 남아있는 일본인 가옥거리. 일본 특유의 목조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탓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실제 여관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현재는 카페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밖에 거리를 걸어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훨씬 이국적인 향기가 막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국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네.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 들어오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픈 역사도 역사고 또 뭐 화려했던 순간도 다 역사인데 1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특히 우리 이곳 구룡포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본식 건물, 일본식 구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도 100여 년 이상이 지났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이 이제 일본식이잖아요. 네. 이게 다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칸으로 이렇게 질러져 있는데 100년 전에는 이 건물이 여관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관이었던 건물이 뭐 그래도 이게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서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는 점은 또 그때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또 배울 점은 또 배우는 거니까 그러한 역사의 무게는 어떤 인테리어보다도 훨씬 또 다른 네.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이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 나오는 일본 분위기의 영화 드라마 속에서 제가 앉아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 여전히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젊은이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 된 가옥을 그대로 복원하면서도 레트로 감성의 인테리어를 더한 가옥들. 카페, 맛집, 소품샵까지 한층 더 젊은 감각으로 꾸며진 이곳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옥거리로 오면은요 한 예.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던 곳인데 자꾸 뭐가 변해가는 모습들이 예.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앞서 이제 정말 100년 된 건물에 또 100년 된 어떤 그 역사가 있는 거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 감각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네. 또 어디 분위기 있는 데서 차 한 잔 마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힐링이 되는 세대들한테는 그냥 100년의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카페라든지 네. 또 뭐 살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소품들,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또 그 친구들이 또 오게 되고 또 그 다음 발전 단계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본다면 이곳 구룡포의 거리가 요즘 나날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의 역사에 요즘의 트렌드의 문화가 섞여서 곳곳에 카페도 생기고 소품점도 생기고 그렇네요. 이색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재밌더라고요. 지금 말씀 딱 맞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역사가 그냥 역사에서 끝나는
하면 그냥 네. 유물이 되지만 그렇죠. 역사에 그냥 현대 문화가 더 입혀지니까 음. 또 새로운 어떤 창조가 된다고 보네요. 확실히 젊어졌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한 이 친구는 구룡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길 안내도 해준답니다. 거리에 볼거리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야, 이거 뭐지? 가까이 가볼래요? 인형, 야. 어머, 에? 안녕하세요. 말도 하죠.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히 인형으로만 있는 줄 아는데 네. 지금 보면 말도 하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리들이 그냥 역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라고 할까요? 예, 그러게요. 구룡포 이제 근대 가옥거리에서 이렇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영식이요. 그래요?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구룡포 공원으로 오르는 계단은 이곳의 유명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구룡포항과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저희 뒤쪽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보시고 드라마도 생각하실 것 같고, 그렇지, 이게 바다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룡포 항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곳에 와 있는데요. 네. 구룡포 공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역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네. 그런 역사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또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다 보니까 네. 역사를 좋아하거나 또 요즘에 어떤 드라마의 어떤 그거를 또 느끼고 싶어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정말 포항의 대표적인 곳이죠. 저희가 지금 딱 서 있는 이곳이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스팟이거든요. 오늘 포항을- 날씨도 좋고. 맞습니다. 예. 포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곳에 꼭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어느덧 포항의 가장 첫 번째 관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구룡포하고도 가옥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많이 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은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100년 전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 제27회 포항 MBC 3일 문화대상 진행을 맡은 서영석입니다. 제27회 포항 MBC 3일 문화대상. 그 영광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지역의 문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6명의 수상자를 만나봅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원봉사 동아리 단체가 3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어져 있는 단체가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식 나눔도 하시는 분 계시고,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은 최우선적으로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입니다. 봉사는 매번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히 이번에 태풍 때는 저희들이 그 가재 도구가 다 설레가고, 그랬을 때 저희들 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직접 가서 모든 도움을 다 드리고 할 때, 그때는 더 큰 보람을 느낀 것 같긴 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갖고 막 울먹이고 손을 잡고 할 때 그때 억수로 감동을 받아요, 저는. 저로 인해 갖고 그 상대가 좋아하니까 거기서 저도 같이 감동을 받는 거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삶의 활력소도 되고. 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좀 웃고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라 했는데 그 왜 내가 다가가야 되지? 이 생각부터 했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웃고 다가가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삽니다. 주위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어떤 보람이라든지 이런 행복감을 느끼실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좀 힘을 더 보태서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가 전국에서 최우수한 동아리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경주에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야학. 매주 금요일 날 지난 40년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만학도들을 위해서 늦깎이 배우고자 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렇게 야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분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야학은 고교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고등학교 은사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일 진료를 하고 저녁에 야학 수업을 한다는 것이 때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에너지가 솟아나곤 했습니다. 일단 저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여 한림학교 수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와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을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일본인의 시각으로 집필이 된 거였단 말이죠. 그럼 자기네들이 잘나서 자기네들이 마치 한국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집필이 돼 있었는데 단순히 번역을 하지 않고 좀 잘못된 거는 일일이 주석으로 달아가지고 이제 그 제대로 된 사실로 바꿔놓고 상당 부분을 특히 여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읽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진짜 고생하면서 이 땅을 지켰고 저거 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썼던 책이죠. 포항시가 잠정 집계한 인명피해는 77명이며 이 중 1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이 400여 건에 532억 원이며 주택과 상가 등 사유시설이 2만 3천여 건에 382억 원입니다. 그때 96년에 제가 일본에 처음 유학을 갔다 99년 3월에 귀국을 했는데 그런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식들도 정부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이제 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주 자유스러운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지진이라고는 아예 이제 없었던 그런 거가 있었고 제 아니면 또 이 정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어깨가 무거운 상태에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이 생겼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고 이거를 체계화하는 데에 얘기를 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의 어떤 규모 정확하게 기반해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 점입니다. 앞으로 포항에서 또 빚어낼 결과물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기다리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신흥도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무궁무진하게 발굴할 지역이 많고 그것이 기반에 대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 잠재력이 많은데 누군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불을 지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익을 저도 좀 담당을 하고 싶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3,125원이요, 1,575원이요, 5,764원이면 지금 어르신들 이제 주산 수업을 하는 겁니다. 주산 수업인데 이제 치매 예방에 좋다 해가지고 이 주산을 어른들 기억력을 좀 다시 살려주고 옛날 기억을 다시 꺼내주는 거죠. 그런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돈 얼마입니까? 10,000원이면 10,000원 주고, 9,000원이면 8원이요, 765원이요, 540원이요. 그래 그만큼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산학원 가자 이래가 잡혀가가지고 그때부터 주산을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주산 특기생을 해가지고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산 배우면은 은행 쪽으로 많이 갔죠. 은행 쪽으로 갔는데 저도 뭐 은행을 택할 기회는 있었지만은 학원가에 또 제가 좀 일찍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강의를 하다 보니 실제 행원들 받는 봉급이 한 서너 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은 별로 막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고. 일본에서 그 박사들이 논문을 냈더라고요. 치매에 진짜 좋다, 이 주산이. 그래, 그걸 보고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다가 이게 치매에 좋은 이 주산을 어른들한테 좀 시켰으면 좋겠다. 치매 걸린 환자보다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다. 그래, 이제 그 논문하고 이제 표지를 해가 같이 냈더니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가 이제 그때부터 선생들을 양성을 하게 됐죠. (700개) 가까이 경로당에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본 데가 한 600군데 가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했으면 좋겠고, 이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좀 알려져 가지고 세계적인 이 대회를 좀 한번 했으면 그런 포부입니다. 목적은 이제 그때부터 14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다니면서 1학년 과정 밟으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54년 됐거든요. 불상을 이제 일반 상품 불상을 해서 일본 수출했죠. 그러다가 이제 국내 불사 쪽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뭐 이렇게 모양만 다듬어 되는 게 아니고 뭐 내용을 좀 알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찰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내 스스로 만들었지.
도자기는 이제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하고 이제 불교 공예 쪽으로 해서 원래는 조각을 가르쳤었는데 조각하는 그 인구가 줄었어요. 굉장히 줄고 또 많은 수요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왔던 걸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뢰 들어온 불사가 몇 군데 됩니다. 큰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 유작으로 조금 의미 있게 좀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낀 거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노력 안 하고 뭐 이루어지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더라도 한 번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난 생활 신조가 내가 하는 신조가 될 때까지 한답니다. (2012년도) 6월부터 이 경상지부에 밥차가 이제 와서 그때부터 봉사를 한 거예요. 10년 됐죠. 포항에 밥차가 내려온 지는. 그래서 봉사자분들도 지금 많이 늘었고. 제가 서울에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그 비용 같으면 포항에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요청을 했죠. 밥차를 하나 좀 마련해 달라고. 안 가면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쟤 왜 밥차 안 가지고 가? 이런 소리를 자꾸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는데 갔다 오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봉사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늘 감사하죠. 왜냐면 이렇게 또 도시락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받아가지고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갖다 드리니까 그게 좋죠. 올해 제가 한갑이 됐어요. 한갑이 됐는데 글쎄 마음 같아서는 한 5년만 더 하고 싶은데 글쎄 체력이 닿는 한은 저는 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음식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예, 체력 닿는 한까지는 할 거예요. 추운 겨울조차 즐거움이 되는 강원도. 강원도의 학생들은 눈밭을 운동장처럼 누빈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스키를 배우는 춘천 남산초등학교의 특별한 겨울 이야기. 우리 학교의 100번째 겨울 함께 즐겨보실래요?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남산초등학교. 통칭 강촌이라 부르는 이 지역의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아담한 학교 같지만 역사가 100년이나 되는 아주 유서 깊은 학교죠. 일명 할아버지와 손주가 동문인 학교랄까요?
이곳이 우리 학교 남산초등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 박물관 안에는 지난 100년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광복 후 첫 부임한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의 모습부터 자랑스런 선배들의 기록까지, 조상님들이 썼던 물건들을 보면서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이 쓰시던 옛 물건과 추억의 사진들을 함께 전시해 자연스럽게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함께 그 학부모와 학생 이런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졌던 사진들이 1922년에 개교하여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가 곧 지역의 역사.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학교 사진첩을 보면 다 알 수 있답니다. 100년 가까이 학교를 지키던 교목 전나무는 최근 은퇴를 하고 벤치가 돼 아이들 곁에 남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교목 느티나무가 학교의 상징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 직접 남산초등학교 이야기책을 만들었다는 학생들. 와, 이렇게 보니 우리 남산초가 옛날부터 운동을 참 잘했나 보네요. 역사관의 트로피를 보면 육상대회 우승컵이 많습니다. 그만큼 춘천 시내에서는 육상으로 유명했던 학교입니다. 그 밖에 배구대회라든가 태권도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 주변 지역에 스키장과 승마장, 골프장 등의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경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풍성한 인프라를 마음껏 즐기는 날. 책상 위에 교과서 대신 헬멧과 스키 고글이 보이는데요. 오늘 어디 가요? 학교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이렇게 큰 스키장이 있다는 말씀. 스키장이 가까운 학교의 어린이라면 동계 스포츠 정도는 즐겨줘야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여기가 우리 운동장이다. 차례차례 질서 있게 줄 서서 장비를 받는 아이들. 아하, 이게 바로 스키라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신는 거지? 선생님, 이 신발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거 맞아요? 조금 어색하지만 장비 착용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해마다 스키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근 스키장에서 무료 스키 강습과 무료 시즌권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스키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마침 저희 학교가 개교 100주년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큰 생일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겨울왕국에 입성! 어서 새하얀 눈을 밟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얘들아, 아무리 신나도 안전이 우선인 거 알지? 장비 설명을 잘 들어야 친구들 스키 탈 때 설명해 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집중 잘 해주세요. 테일밴드 뭐라고요? 테일밴드.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검은색 면 보이시죠? 장갑을 끼고 있어도 다칠 수가 있어요. 항상 장갑을 끼고 스키를 만질 때는 스키에 올라타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목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팔다리도 충분히 풀어주세요. 옳지, 잘한다. 간만에 이렇게 야외 수업 나오니까 어때요? 아, 너무 좋죠. 교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밝은 모습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아이들이랑 와가지고 스키 타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선생님으로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법을 배워봅시다. 다리에 힘을 주고 알파벳 A 모양을 만들면서 천천히 하강. 와, 너무 잘 타는데요?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순 없죠. 이렇게 엉덩이로 내려오는 학생도 있기 마련.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살짝 무서웠어요. 자고로 넘어져봐야 다시 털고 일어서는 것도 배우는 법. 아이들은 무수히 넘어지고 일어서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용기를 깨달아갑니다.
넘어진 김에 좀 쉴까? 에이, 눕자, 누워. 친구, 네? 왜 무lim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한쪽은 다리 나가. 한쪽은 그래도 남산 어린이는 굴하지 않아. 걸음마를 다시 배우듯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꾸준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넘어지는 횟수를 차츰 줄여나가는데요. 이쯤이면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에너지가 더 충전되는 듯한 표정들. 너네 진짜 대단하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되게 공부하느라 쉽지 않았을 일도 많았을 거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우리 반 애들이 올해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 축하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졸업 후 멋진 추억으로 남을 오늘. 과감하게 진도를 좀 더 나가봅시다. 중심 앞에다 두고서나 A자 크게 만들어서 여기 중앙에 있는 제일 센 경사야, 알지? 좀 봐도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내려갈 때는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안전 또 안전. 그런데 와, 너희들 아까 걸음마던 그 애들 맞니? 안정적인 자세, 여유로운 표정. 어느새 스키와 한몸이 된 듯 자유로운 방향 전환까지. 이거 올 겨울방학 땐 스키장에서 살겠는걸? 한 달에 일주일에 4번은 꼭 가야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 타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빨리 내려오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때론 뿔뿔이 흩어져 원격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내며 또 한 페이지의 역사를 써나간 아이들. 올 한 해 안전하게 생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늘 작은 목표라도 정해서 도전해보고 성취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춘천 남산초등학교에 어느 해보다 눈부신 100번째 겨울. 100년을 이어온 이 밝은 웃음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남산초등학교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일했고 행복했고 때론 벅찼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순 없죠. 마지막까지 알차게 우리의 연말을 즐겨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추워서 실내로 선물을 골라보러 왔습니다. 우리 박지선 리포터의 선물을 오늘 골라볼 건데, 겨울은 또 각질의 계절이잖아요. 또 박지선 씨가 파티를 또 좋아하고. 아니, 이건 어때요? 유니콘 가방. 지금 다솔 씨랑 연말 파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연말 파티라고 하면은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엄청난 재미거든요.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다솔 씨, 금괴 좋아해요? 다솔 씨, 딱 기대해. 완전 좋아할걸? 선물은 베일에 쌓인 채 파티날이 밝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드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봤는데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드레스 코드까지 딱 맞춰가지고 비슷한 듯 다르지만 비슷하게 뭔가 이 자매 느낌으로 제대로 계획한 게 있잖아요. 뭐죠? 하나, 둘, 셋. 연말이! 처음부터 안 맞을 거야? 파티. 파티하는 날. 네, 요즘 이제 연말이면 많은 분들 또 친했던 지인들 만나서 이렇게 또 소소하게 파티도 즐기고 한 해를 마무리 잘해보자고 또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들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들도 한 해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파티를 좀 열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저희와 함께 파티를 즐겨보러 가보실까요? 파티하러 갈게요. 파티 tonight. 뭐 할까 찾고 있다면 고민 말고 양림동으로. 아기자기한 골목과 고즈넉한 주택,
발길 닿는 모든 곳이 맛집인 양림동은 광주 여행 1번지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죠. 뭔가 이 겨울의 양림동은 뭔가 저런 빈 가지도 뭔가 운치 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다. 근데 좀 바람이 춥죠? 뭔가 실내에서 차분하게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시 같은 거 어때요? 좋아요. 아, 맞아. 그 최근에 양림동에 괜찮은 전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한번 그럼 가볼까? 가야지. 우리 그런 거 다 봐야지. 맞아. 양림동 한의원 미술관에는 산울림의 가수 김창완과 한의원 작가의 2인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와, 아니 근데 우리 김창완 씨 그림 스타일이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감정도 되게 다양한 것 같고 확실히 그 가수분이어서 그런가 예술 감수성도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멋있게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데서 일맥상통하나 봐. 전 이렇게 그림을 쭉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나나나나나 커다란 의미. 전시 볼 땐 노래 한 곡 마음에 담아가세요.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광주 여행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데요. 매번 다양한 전시와 멋진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죠. 지금은 비디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서 추억여행 제대로 하고 왔답니다. 하늘마당에서도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오,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뭐 하는 거지? 아니, 저기 보니까 QR코드를 찍고 거기에 4글자를 보내면 저게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내고 지금 다들 사진 찍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것 참여하는 거는 우리 안 할 수가 없잖아. 맞아, 해줘야지. 하나 쓰자. 4글자니까 서로한테 하고 싶은 말 4글자로. 좋아요. 너무 짧은데? 4글자에 담기엔 너무 짧아.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보냈어. 과연 어떤 다솔 메롱? 다솔 메롱? 에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볼까? 너 뭘 거야? 지성백. 아니 저거 왜 자꾸 자,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짜자잔 따라라라따. 너무 예쁘다. 파티의 시작은 강성 숙소에서부터. 오늘 너무 신나겠는데? 연말 파티의 1단계 숙소 예약하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넓은 거실과 주방, 포토존의 감성이 필수 조건이죠. 자, 우리가 또 준비해온 게 많잖아요. 자, 우선 바빠. 빨리 파티를 위한 세팅을 좀 쫙 마칩시다. 좋아. 얼른 가봅시다. 짐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준비해보는데요. 작은 소품, 풍선 하나로도 분위기를 업 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약간의 센스와 폐활량만 있다면 멋진 파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어때요? 조금씩 모습을 갖추고 있죠? 완전 파티 분위기 물씬 나는데? 진짜 빨리 사진 찍고 싶어요. 예쁘게 꾸민 날은 프로필 사진 바꾸는 날. 서로의 인생샷을 위해 열심히 찍고 찍어줍니다. 둘 다 잘 나왔죠? 너무
찍었나 봐. 아니, 너무 열심히 꾸몄어. 너무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찍었어.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얼른 요리합시다. 좋아요. 뭐 어차피 파티도 메인은 먹는 거거든. 그렇죠. 항상 멋지게 차려보자고요. 그럼 우리의 요리 실력 한번 보여주자고. 완벽한 저녁을 책임질 오늘의 요리. 비법은 밀키트인데요. 특히 연말을 맞이해 다양한 밀키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취향은 고기 많이. 자, 지성과 다솔의 파티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우, 다솔 셰프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보조 셰프였잖아요. 아우, 정말 우리의 화려한 음식 솜씨. 아우, 많은 분들 저희의 매력을 새롭게 또 알아가실 수 있겠네요. 아, 네. 우선 이제 파티도 맛있는 음식도 준비가 됐겠다. 무르익어 가는데 우리 2022년 저무는 거 이렇게 좀 기념하며 짠을 해볼까요? 짠! 하늘도 고생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러브샷 할까요? 러브샷 아듀 2022. 야, 뭔가 한 해 고생한 거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맞아요. 좀 파티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맞아. 그것도 우리가 또 1년간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맞아요. 진짜 이런 기회는 또 흔치 않았잖아요. 너무 뜻깊고 좋네요. 맞아요. 어땠어요, 2022년은? 좋았죠. 저는 너무 좋았고 우리 박지선 씨와 함께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나 따뜻하게 토스해주는 거야. 나도 우리 다솔 씨랑 1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죠. 배울 점도 많고 나연이 동생이지만 얼마나 갓생러인지 몰라. 근데 2022년 정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일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우리 설탕이랑 제론이랑 맞아! 같이 우리 멍멍파크 페스티벌도 하고 우리 또 같이 출연도 했잖아요. 그때가 너무 즐거웠던 기억으로 맞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단 들고 우리 고생했고 2023년도 화이팅 해보자는 의미로 다시 한번 짱가 라브샷 하죠. 좋습니다. 2023년 화이팅! 다솔지선 대박나라. 여러분도 대박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맞이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선물 교환식입니다. 서로 뭘 준비했는지 몰라서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아니, 뭘 사왔길래 그렇게 철통 보안을 아주 꽉 끌어안고 계셔. 엄청난 걸 사왔다고요. 지금 딱 보니까 이거 포장만 이거 좀 그냥 뭐 색감 화려할 뿐이네. 이거 푹 꺼진 거 보니까 별거 없구만. 아니 뭐가 이렇게 빵빵해. 아유 잠깐만. 오케이. 서로 뭐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부하니까 어서 한번 바꿔보자고요. 별로 바꾸기 싫은데. 하나, 둘, 셋. 짠! 풀어. 나 진짜 근데 너무 소름 끼친 게 뭔지 알아? 뭐야? 우리 진짜 서로 연락 진짜. 맹세. 너무 제대로 통했다. 맞아. 우리 내년이 토끼해거든. 아니 내가 호피 고양이랑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완전 왕눈이 토끼가 너무 똑 닮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얘를 골랐거든요. 겨울 해가 짧은 이유는 아름다운 밤을 보내라는 뜻.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따뜻한 추억을 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힘들었던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서로를 다독여주세요. 영화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특별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금. 아차차, 연말 파티의 마지막 팁.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은 사진으로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